오늘 2월 24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기사 떴는지 헤드라인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내 제조업이 일감 부족이 아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뿌리 산업인 국내 제조업 공장들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글로벌 경기 회복 시점이 늦춰지면서 올해 국내 상장사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같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대한 전망도 다소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12년 만에 휘발유, 경유 도매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유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이죠. 신세계, SK홀딩스, LS 등 국내 상장 기업들이 계열사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운용자금을 지원하거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기사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2개 꼽아봅니다. 네. 오늘의 선택은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 절감으로 국내 제조업에 비상이 걸린 뉴스, 그리고 올 1분기 실적 전망에 또 경고등 켜진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손석우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인구 붕괴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인데 세계 시장에서는 저희 국내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헤드라인으로도 다루더라고요. 네. 저희 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제조업의 이 심장 역할인 반도체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좀 이 기사 내용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0.78명까지 출산율이 네. 내려간 거 뭐 세계 꼴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 그 수출 산업, 우리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계까지 인력난, 만성적인 인력난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조선, 조선업이라든지 각종 이제 가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고용 유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인력을 필요로 하는 네. 기본적인 장치 산업들이기 때문에 인력난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아까 뭐 2030년 구체적인 시기도 나오긴 했지만 네. 정말로 심각하게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보고 싶은 거는 제조업 심장인 반도체 산업에도 좀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네. 그리고 가전 좀 엮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반도체 업계나 뭐 가전업계나 인력 부족 문제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네. 만연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반도체 업계부터 보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단지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천이나 용인을 중심으로 라인이 증설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석박사 이상 고급 인재가 54,000명 정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죠. 2021년 반도체가 호황이었을 때 반도체 산업 종사자 규모가 17만 6,500여 명 정도가 됐거든요. 2031년에는 30만 명까지 늘어나야 된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가정을 도입해 보면 단순하게 12만여 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네. 되겠죠. 지금 국내 반도체 인력이 매년 뭐 대학원 이런 것들 배출되는 인재들이 5,000명, 직접 말고 이제 다른 학과에서 편입되는 인력까지 합쳐도 7,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인력들이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7만 명 정도가 양성되는 것이죠. 그대로 유지된다고 네. 하면. 그러면 아까 30년 12만 명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도 5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반도체 인력 양성하겠다 여러 계획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학과 늘리고 정원수 늘리고 이런 계획들이 나왔는데 올해 대입에서 뭐 소위 대기업 취업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 학과에도 줄줄이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데도요? 네.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해서 취업 보장이 되는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력들이 상당히 고급 인재잖아요. 근데 의대나 약대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지만 정말로 눈앞에 다가온 닥쳐져 있는 문제다. 위기의식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전업계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뭐 네. 대표적으로
창원 LG 가전공장이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곳인데 그것도 만성적인 인력난이 심각하죠.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공장의 경우에는 자동화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65%까지 자동화율이 올라가 있고 올해 7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아, 자동화 비율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은 필요 없는.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니까 70%나 자동화로 이 공장을 돌아가게 한다는 건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자동차 업계도 같이 얘기하면 역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의 경우에는 특징이 대기업과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즉 중소기업 간의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네. 않습니까? 벤더사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구조적인 인력난이 더 심각합니다. 이런 인력난은 사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메워졌던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 입국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마저도 상당히 부족해지고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에 내주는 비자량을 11만 명까지 늘렸다고 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도저히 인력을 일을 메울 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위기가 참 자동화 설비 구축이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가지 더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저희 4분 우리나라 조선의 햅싱 중 하나인 조선업계 상황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여기는 이미 이 인구 감소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고요. 받고 있죠. 가장 네.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 조선업이 또 특수성이 있는 게 네. 만성적인 인력난도 있지만 코로나가 처음 팬데믹이 터졌을 때 2020년에 아시겠지만 조선 업체들이 그 수주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특히 이제 10년 이상 된 숙련공들도 그때 많이 빠져나갔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주 자체는 호황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빠져나갔던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력난이 심각해서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그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이라든지 도전공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들일 수 있도록 2천여 명에 대해서 긴급 비자 발급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당장 공정을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서 그런 조치를 취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만성적인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용접공, 도장공에 대한 전문 인력 그 외국인에 대해서 예전에는 쿼터제를 유지했었는데 네. 이런 것도 지금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업체 자체들도 이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뭐 저임금 문제라든지 근무 여건이 안 좋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일단 이거는 시간이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급한 불이 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좀 심각한 사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함께 해보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반도체, 조선, 가전 업계들이 각각의 노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함께 드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기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한 달 새 좀 식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우려가 되는 기사 두 개를 점검하게 되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한 기업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1분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34개 상장사, 뭐 38개 정도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70%가 넘게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두 자릿수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업종이 뭐 해운업이라든지 아니면 정유업종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아시겠지만 해운과 정유업종은 코로나 오히려 특수를 누렸던 맞아요. 업종 아니겠습니까? 해운업은 이제 코로나 기간에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임 가격이 당시 급등을 했고 이런 영향으로 해운업체들이 당시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었죠. 뭐 HMM이나 페노션, 뭐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운임 가격이 급격하게 꺾기 시작하면서 올해 역시 실적 기대치가 한풀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HMM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이 1년 전과 비교해서 70% 넘게 급감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요. 페노션도 26% 급감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장기 계약 운임이 줄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또 신규 선박들도 대거 시장에 풀릴 그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점차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런 분석이고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도 수익의 바로미터라고 하면 역시 정제 마진이 되겠는데 최근에 정제 마진이 $5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거고 3주 연속 하락세거든요. 보통 국내 정유업체들이 정제 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그 기준선을 $4, $5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지금 $5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손해를 보는 구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얘기죠. 국내 정유 4사의 지난해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이 12조 원이었는데 하반기부터 급격히 꺾였어요. 3분기에 2조 3,500억 원. 전 분기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정제마진 하락한 것이 역시 결정적인 영향이었는데 국제유가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 겨울철이 끝나면서 전반적인 석유 수요가 줄어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또 국내로만 놓고 보면 정유사들의 악재가 터진 게 앞서 이제 기사에서도 확인해 봤지만 지금 주유소 공급 원가 공개하는 방안 추진되고 있죠.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었던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유사의 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정유사에 미치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제가 오프닝 때 철강주들이 주초에 굉장히 좋았다가 오늘은 좀 하락하는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좋았던 업종이다 보니까 걱정돼요. 1분기 전망치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 수요가 다시 좀 살아나서 주가도 좀 이끌어줄 만한 그런 기대감은 아예 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중국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요가 많은 중국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여기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은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가 지금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실적 전망치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큰 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 자체도 아이러니하게 중국의 수요 부진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금속 광물업종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한 달 동안에 30% 가까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1조 3천억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60%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이슈에 따라 향후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철강 업계의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부과 움직임도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유럽연합이 이제 올해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범 도입을 하고 2026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이 중 다 여러 업종에 해당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은 역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점검해야 될 악재긴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뉴스 기사를 토대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뉴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